오늘은 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번에는 약간 진기, 생기, 비교, 아주 기본적인 걸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해요. 이게 설명이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또 우리가 에너지 명상, 손앤숨 에너지 명상에서 말하고 있는 에너지가 진기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 진기로 수련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부터, 물론 이제 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가벼운 설명은 저번에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심도 깊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 에너지 명상에서 수련하고 있는 그 에너지가 차이가 뭐냐? 다른 데서 수련하는 것과 차이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강화 순무차를 한잔 하면서, 녹차는 오전에 많이 마셨으니까 강화 순무차를, 또 오전에 대전 도반님들 부부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이제 수련 지도를 받고 가셨어요. 참 먼 길을 오신 거죠. 우리가 수련할 때 이 진기, 그 1단계 신법이 뭐죠? 마인드 디렉팅 신법이 뭐냐면은, 우주에 가득한 진기를, 에너지죠. 여기는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기를, 우주에 가득한 에너지 진기를 코를 통해서 인맥의지나 하단전 성문열에 죽게 한다. 이게 진기죠, 진기. 그리고 2단계는 어때요? 그 진기를 이렇게 1단계하고 신법이 같죠. 이렇게 죽게 한다, 같아요. 3단계는 뭐예요? 하주대맥을 운기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주대맥을 운기한다, 이 안에는, 그러니까 진기로 하주대맥을 운기한다가 숨어 있는 거죠. 소주천도 마찬가지죠. 소주천도 소주천 인동맥을 운기한다 또는 유통한다. 이 안에는 사실 진기로 소주천 인동맥을 운기한다, 유통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온양도 마찬가지예요. 온양도 하단전에 있는 진기를 동맥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니환궁 백회에 쌓는다 또는 모은다. 진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진기예요, 진기. 그러면은 이제 또 대유천도 마찬가지. 대유천도 어때요? 물론 대유천은 별도의 신법을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돼요. 이제 그때는 의식 수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식 수련을 잘 해도 그 의식 수련이 진기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온양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의식을 두어도, 의식을 따라가도 생기로 변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온양을 에너지 안정화라고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안정화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진기로 대유천을 운기를 하는 거죠. 따라가면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이제 물론 이렇게 안 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수련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걸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단계에 걸맞는 에너지 느낌, 기감이죠. 이 기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 생기가 아닌 진기 에너지로 수련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만약 생기로 수련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집중력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집중력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하루면은 아마 어쩌면은 대리천까지 아마 다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 또 더 좋으신 분들은 하루면은 생기로 한다면은 뭐 전시주까지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굳이 뭐 행공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행공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뭐 원장님한테 오셔가지고 별도로 뭐 점검 받을 필요도 없고, 왜냐면 그 생기의 느낌이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이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 타임 수련이면 아마 죽게 되면 소주잔까지 아마 다 될걸? 그게 이제 생기죠, 생기. 생기는 이제 바이탈 에너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 에너지, 생체 에너지.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열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열량이 나오면서 생기는 에너지. 이 생기로 가면은 거의 수련이 빨라요. 되게 빨라. 그러면은 원장님, 환사님,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수련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생기로 뚫고 그냥 뭐 느낌이 비슷하니까 진기든 생기든 느낌이 비슷하니까 그냥 뭐 수련하면 되지. 왜 굳이 에너지 센터에 에너지를 모아서 그거를 진기로 변환을 시키고 그걸 또 2단계 더 채우고 또 돌리고 안정화시키고 또 돌리고 이런 과정,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까?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혹시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그냥 소련님 혹시 이런 질문을 혹시 가져본 적 없어요? 아니 그냥 뭐 수련하면 되지. 굳이 뭐 진기를 모으고 뭐 그럴 필요가 있냐. 너무 다들 천인 훌륭하신 분이어가지고 이런 질문 안 하고 너무 다양하게 받아들이시나? 소련님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스스로에게? 생기가 훨씬 수련도 잘 되고 수련도 빠르고 뭐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는 수련인데 왜 그런 간단하고 편안한 수련 놔두고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간 조금은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이런 진기를 얻는 운행하는 이 수련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혹시 해보신 분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죠.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계십니까?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서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선물 드린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드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없나? 자, 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거에 대한 답은 좀 복잡해요. 근데 여러 차원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복잡한 거 어려운 거는 굳이 놔두고 그 나중에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으니까 마치 이거죠. 우리가 선행숨 수련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선행숨 책의 서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그 마음이라는 그 질문이죠. 마음. 그 마음이라는 질문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고유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빛을 알아야 되고 빛을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 진기를 알아야 되고 진기를 알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고 숨을 깨우쳐야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원에 대한 그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이 어쩌면은 그러니까 나라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일 수 있겠지만은 과연 참된 수련이 무엇인가라는 그것도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수련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옛날부터 뭐 그랬지만은 몸과 마음을 다 닦는 뭐 성명 쌍수
뭐 심기, 쌍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결국 몸과 마음을 다 닦는 건데, 그러니까 몸은 마음의 하나의 귀속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근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고차원적인 에너지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진기가 고차원인지 뭐 저차원인지는 우리가 솔직히 아래 단계 수련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를 깨우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이거를 깨우치시려면은, 그래 어렴풋이하게 아시려면 적어도 14단계는 수련하셔야 되거든. 라이트 바디 양신을 수련하셔야 되거든. 근데 물론 이제 그 이전 단계 1단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점검을 받으시잖아요. 점검을 받으시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련을 해가지고 저의 이 에너지 센터의 느낌은 이래요. 이걸 가지고 가면은 어때요? 점검하신 분이 우리 도반님의 실제의 그 에너지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주면은 이 느낌이 이 느낌이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게 과연 진기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기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실제 우리 도반님들이 그 단계에서 명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도반님에게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질문을 늘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진기가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기를 나는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이제 뭐 1단계 에너지 센터의 느낌이 어떻다. 2단계 에너지가 모이면서의 느낌이 어떻다. 3단계 허리 에너지 라인 대맥을 돌면서의 그 느낌이 어떻다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에게 자기만의 진기가 이것이 나에게 진기구나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실제 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차원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우리 수련에 대한 핵심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빛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빛과 에너지는 다르지 않거든. 곧 빛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빛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왜 우리가 진기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수련을 하기 위해서 진기를 연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거죠. 결국 진기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표현이지만은 고차원적인 빛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딱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한단 말이죠. 빛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기와 생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기는 밝은 에너지가 되고 생기는 진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에너지가 어둡다기보다도 밝지 못한 에너지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1단계부터 진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밝은 빛이 자기 몸에 이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기라고 하는 밝은 고차원적인 빛은 현상계의 가시광선의 그 빛보다는 훨씬 더 상위 레벨의 빛이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이 인식하기는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뭐 좀 예민하신 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단전이 뭐 열린 분들,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진기의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위 레벨, 상위 차원의 빛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진기라고 하는 빛이.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도반인들한테 그냥 그렇구나라고 다가오지 이게 자기 몸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는 못할 거예요. 여튼 우리가 왜 진기를 연마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근원의 그 질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주제, 나, 마음, 이게 빛, 이게 진기 이런 식으로 같이 결부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조금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생기수련으로 접근하면은 그거는 안 되느냐? 생기수련으로 접근하면은 과연 마음이라고 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접근할 수 없냐? 라고 이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기로 해도 진기로 열심히 재미있게 수련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그 빛에 대해서 알아가기는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이라고 하는 생기로 연마를 해가지고 그걸 접근할 수 있다. 그거는 정말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제가 불가능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물론 제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도화님들께서 본인들이 이제 느끼든 못 느끼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주문을 드렸듯이 자기만의 진기감, 생기감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진기감을 확연히 체득하면 좋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허리 에너지 라인이 있죠. 이렇게. 이거 대맥이라고 그러죠. 대맥인데, 진기로 이 대맥이 유통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안정적으로 이 대맥이 유통됐다고 한다면은, 이 대맥이 아주 강렬하면서도 아주 철사추처럼 쫙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겠죠. 허리띠를 차는 느낌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가 있을까요? 약간 둔탁하면서도 약간 굵은, 예, 약간 솜이 이렇게 걸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진기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에너지 밀도가 되게 높은 에너지예요. 진기라고 하는 그 밀도는 되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진기에 지나갔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주 가느다란 이 에너지 라인인데 이게 생기적인 약간 불안정성을 띠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도 커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터워지. 네. 우리가 마치 전자기학에서 전류가 강하면 어때요? 자기장의 힘이 세지잖아요. 네. 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기가 진기화되면 될수록 이거에 대해서 미치는 범위 파장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 이게 뚫을 때는 이게 되게 이게 많이 넓고 이렇게 화려하고 그러지만은 물론 이것도 많이 운기하시다 보면 안정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 진기라고 하는 게 자기 몸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거죠. 자, 저번에 제가 호모포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호모포스. 다른 표현으로 빛의 인간이죠. 빛의 인간이죠. 빛의 인간이라고 되는 그 개념 안에는 바로 진기의 그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주 밝은 고차원적인 진기가 온 몸을 라이트 바디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온몸의 진기를 채운다. 채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채운 게 아니고 이 하나씩 하나씩 형을 만들어가면서 대맥소주천이라는 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틀 속에다가 채우는 거죠.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1단계를 넘어가신, 1, 2단계를 넘어가신 분이 있어요. 넘어가신 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대면 수련하시는 분이 수련 열심히 하다가, 약간 수련도 약간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뜸하게 오셔가지고, 이제 점검을 이제 이게 해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어때요?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 그 에너지 센터가, 에너지 그 기관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정감이 높으면 어때요? 이게 정확하게 쫙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주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 진기, 예. 그 진기를 1단계부터 하나하나씩 연마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선행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단계적인 그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념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진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진기, 그 진짜가 참 진짜야, 참 진짜. 참된 에너지다, 참된 기운이다. 진짜 에너지다. 진짜 에너지다. 네.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다른 수련을 통해서 이 진기라고 하는 에너지,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얻기는 제가 볼 때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참 쉽지 않은 과정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행순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과정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이게 도반님들은 이게 시간이 기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과정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실제로 진기를 얻어서, 고차원적인 에너지인 진기를 얻어서, 이 수련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관세를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뭐 제가 알지 못하는 수련법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모르는 수련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기로 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를 갔다고 하는 분들이 다들 보면은 자기가 말하는 경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여간 뭐 절대는 없으니까 뭐 우리가 다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도화님께서 이 진기로 수련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는 조금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기로 수련하는 단체들은 정말 드문다고 봐야죠. 그만큼 없진 않으니까. 그만큼 이 에너지라고 하는 그 차원이 이렇게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고 또 너무 복잡하거든. 다양하다 보니까. 시간 돼버렸네요. 제가 일을 보고 오는 사이에 3시 일을 보고 오는 사이에 하나요 혼자 다 하시네. 원맨쇼를 뭐 이렇게. 뭐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소연님? 근데 다들 제 말을 다 100% 이해하셔가지고 아무 대답이 없으시나? 차근차근 제기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기가 아닌 진기로 연마를 해야지만이 단계를 그리고 그래서 단계를 차례 순차적으로 거쳐서 와야지만이 라이트 바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라이트 바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자기가 라이트 바디가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숨어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단전이 있다, 에너지 센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그거는 따로가 아니라 결국 이게 내 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라이트 바디가 아니 에너지 센터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분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분리적인 개념. 그래서 어떤 분이 소유처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소유처럼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가 자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재밌게도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검해드리죠.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에너지 센터가 이제 물론 이제 평균적인 에너지 센터의 위치 크기 밀도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무엇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르더라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약간 수동적이고 약간 여성적이고 그런 분의 에너지 센터 단점과 약간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분의 에너지 센터의 느낌이 달라. 이게 똑같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똑같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평균적인 단계적인 어떤 그 개념을 떠나서 결국은 모든 수련은 다 자기구나라는 자기가 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1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위치 크기 밀도가 어느 정도 평균치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똑같이 다 됐어. 한 두 사람 비교해 본다면은 다 됐는데도 그분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 고유한 그 마음에 가지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르니까 그걸 그대로 성격이나 성향이나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게 그 사람 거라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수련은 이거 물론 이제 뭐 지도에 있는 분도 있고 뭐 내가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단계도 있지만은 다 자기의 수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다른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다음 단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단계를 하든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얻든 간에 결국 모든 것은 다 본인이 수련하고 있는 것이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련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의 수련이라고 하는 거죠. 수련하는 분의 그 자체의 수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내가 수련하니까 그 모든 건 다 예. 자기니까. 나가 하는 대로 만들어지겠죠. 네.